사주구조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다.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사람은 태어나면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나치다 쉽게 너무 명징한 인과법의 조율을 받아요. 이것이 사주 8째 구조에서 표현되면 어떻게 표현돼요? 금묘화 실로 표현되죠. 그죠? 이것이 연월일시로 표현돼요. 그죠? 그죠? 우리 선생님 전공 뭐 하셨어요? 사회복지. 우리 선생님 군발이. 군발이지. 그거 군발이. 그러니까 뭘 전공하셨냐고. 뭐? 기계. 기계. 우리 선생님은 전공 뭐 하셨어요? 전공 안 하셨고. 우리 선생님은 전공 뭐 하셨죠? 저 사회학부입니다. 네? 사회학부. 사회학? 우리 선생님은? 위생관. 아, 되게 이과가 나간다, 그죠? 우리 선생님은? 사진. 사진? 야, 예체능도 나오시고. 아야, 넌 뭐 했냐? 난 고정력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명리학이 인문학인 것 같죠? 그죠? 근데 명리학의 구조는 굉장히 공과적이에요. 이공계 쪽의 논리에 굉장히 미숙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금묘화실이라는 1차원적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확장돼서 2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2차원으로 가면 2차원으로 확장되면 어떤 걸 확장할 수 있을까요? 간과 지라는 그 2차원적인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물론 거꾸로 하도 돼요. 간지가 1차원이고 인과법이라는 시공간, 금묘화실이라는 시공간이 2차원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자연계를 바라보는 자연계의 공간을 하는 개념 그대로 사주 명리학이 이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묘화실, 연월일시라는 공간이 간과 지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 간과 지로 나누게 돼서 2차원으로 확장이 되면, 그러면 차원이 확장되면은 그 세계를 읽어볼 수 있는 논리나 그 서술 구조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좀 보세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간과 지의 개념이 딱 지지에 있는 개념이 간으로 확장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되게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몇 월이에요? 3월. 네? 3월. 우리 심하게 뭘 쓰시면 안 돼요. 오늘 4월 21일이잖아. 이 약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난척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 어? 가만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90으로 쓴다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4월에 바라보는 태양이 어떤 태양이에요? 4월의 태양이죠. 4월의 태양이죠. 음력은 진월 아닙니까? 그죠? 봄에서,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의 태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스라는 지구에서 바라본 관점이고 지구 밖을 생각을 하면 이 태양계의 태양을 생각을 하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음력 3월, 양력 4월의 태양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시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지에서 구현되는 개념이지 간에서 구현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간에서 구현되지 않잖아요. 본질적으로 11월에 바라 지난달 음력 2달 전에 음력 1월에 바라봤던 태양하고 2달 후 진월에 바라보는 지금의 태양이 본질적으로 태양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구분이 무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논리에 근거해서 대체적으로 간은 사주 전체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을 해요. 그죠? 지는 아무래도 금묘화실이라는 시공간의 개념에 훨씬 더 매여있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두 번째, 이것이 4월의 태양이다, 11월의 태양이다 구분하는 것은 유일하게 월제에서만 규정돼요. 그죠? 이렇게 어디서 구현되느냐에 땅이냐 간이냐라는 논리 하나로 차원이 하나 확장되면서 간과 질을 이해하는 방법에 서술 구조가 하나 더 생겨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여간 지는 이 금묘화실은 월이라는 개념, 월이라는 곳에서 생겨진 계절의 의미를 파악이 되고 간은 지에 비하여 훨씬 인과율에서 훨씬 지에 비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중구조를 가져요. 자, 1. 간지가 만나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간과 지의 각자 속한 세계, 차원에 따라서 해석 구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또 하나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지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시공간의 상대성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하늘에 뜬 병화가 월간이든 시간이든 연간이든 간에 뜬 병화가 지에 미치는 영향하고 지에 있는 인중병화가 혹은 오중병화가 연지냐 월지냐 일지냐 시제이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같은 속도감을 갖거나 같은 질적인 역할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당연한 사유책의 결론이 되거든요. 그거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구조론 강의 2부 시간에서 오늘 뭐 참석자도 적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지적 혹은 사유체계를 믿고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간직은 아니어지 지와 간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이 합치되 그 8자 위아래 4칸씩의 공간에서 또 하나의 차원이 생겨요. 인과법, 금묘하시는 시공간 인과법 이외에 간직, 하늘의 땅에서 일과 하늘에 뜬 별의 위치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세계가 만나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요. 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1차원이 뭐예요? 물량 세계는 1차원은 뭐예요? 선이죠. 여기에 높이가 없어요. 그죠? 그죠? 2차원이 뭐예요? 네, 면이요. 뭐 이렇게 상자를 그리면 안에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1차원인데 2차원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선이 있고 전후좌우가 없어요. 높낮이가 없단다. 면적도 없고 높이도 없어요. 선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1차원이 2차원을 만나게 되면 좌표가 그려지고 이 그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입체감을 띠게 되죠. 그죠? 이 1차원과 2차원이 자, 선생님들 전 얘기 하나 드릴까요? 1차원과 1차원에 2차원이 더해지면서 입체감이 생기죠. 그죠? 근데 우리 첨단 선생님하고 나하고 명동길에 명동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한 300m 정도 직진하다가 보면 옆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커피숍 만나겠어요. 그죠? 3층이라는 높이가 생기려면 일단 2차원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려면 뭘 알아야 돼? 마지막 정보. 전후 좌우에 좌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그 둘이 만날 수 있어요? 시간이요. 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3차원 시공간의 개념이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고 명징해요. 예를 들어 박스 안에 전후 좌우라는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좌표가 나오잖아요. 좌표가 나와야 약속을 잡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만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가 있고 간이 있어요. 지가 있고 간이 있어요. 갑진년에 자,
간과 이거 제사주인데 간과 이거 지가 있어. 미월, 음력 6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공간이라고 정해졌어요. 하늘이 경금께서 경금 정화 떴어요. 자 그러면 이 개수가 지를 만나서 네? 월지 미를 만나서 임묘지에 빠져가지고 이 시기에 진로 설정과 연관하여 묘지에 가진 것 같은 임상학 그것을 내가 16세 30세 경험을 할 것이고 인과법 이 시기에 이 미월에 임묘시기 작동으로 인하여 이 시기까지 네? 30세 이후에도 45세 이후에도 이 시기에 개수가 네? 개수가 임묘됐던 상황을 영원히 내 사주에 비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기에 진로가 한번 임묘된 상황이 이 시기 미래에도 어떤 결과를 나타나나 또 다른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16세, 45세, 30세라는 시공간이 필요했어야 안 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것이 좌표라면 이것을 실제로 예측하게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차원은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죠. 이것이 세 번째 차원이 돼요. 시간이 세 번째 차원이 되는데 이해하시죠? 이거 굉장히 어렵고 뭐 아인슈타인 상관성 원리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일상생활이 가볍고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근접된 논리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주를 간치 1차원, 2차원, 근묘화실, 네? 성장 유년기, 성장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시공간 3차원에 굉장히 미숙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사주의 구조는 1차원적인 지혜 개념과 2차원적인 간의 개념 플러스 근묘화실이라는 근원적인 계절, 근원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나이라는 시공간의 좌표를 시공간에 이 세 개의 차원이 묶여있는 입체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요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메커니즘이나 이해 없이 사주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안 따라요? 우리가 따르죠.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분야가 뭐냐면 시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누구나 알아요? 자 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모내기 아이들.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키 클래.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7살짜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먹는 칼슘은 키가 크기 위한 칼슘이죠. 거기다 선생님이나 청년 선생님 칼슘을 드시면 키가 크기 위한 칼슘이에요. 덜 나빠지라고 먹는 칼슘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돼요. 그죠? 성장기 때 아이들을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그것이 내 지방으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열량으로 소모돼야 안 돼요. 우리 두 분이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한번 돼져보겠다 작정한 거죠. 내 혈관에 내가 한번 꽉 채워버리라. 그래 안 그래요? 느낌이 다르죠? 왜 그러죠? 동일한 물질인데 이것이 간지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융할 수 있는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쉽게 이해하는 부분인데 사주를 볼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 신약하단 말이에요. 신약해서 일간을 보호하는 작동을 하는 오행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근이나 묘시기 성장기 때 신약한 사주한테 필요한 오행이 하는 작동과 네? 늙어가는 시기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 신약한 나한테 오행이 해주는 역할이나 작동이 동일해야 돼요? 메커니즘이 달라야 돼요? 어렸을 때 먹은 칼슘은 키를 크기 위한 칼슘이지만 나이 먹고 먹는 칼슘은 덜 나빠지게 한 칼슘인 거하고 동일한 논리가 성립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 고민이 없는 거죠. 의외로 내가 거창하게 사실 구조론 하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포장지가 근사하지 않으면 안 쳐다봐요. 왜 똑같은 그 40만 원짜리 백도 백화점에 팔아줘야 팔리지? 시발이 시장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 문제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3차원적인 시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강의는 간이나 지혜 역할보다는 시공간에 좀 시간에 좀 집중해서 시간이 갖는 구조를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서양학에 비해서 동양학은 항상 음양이 먼저예요. 그쵸? 그쵸? 자, 선생님들,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지지에 시간의 개념이 섞여있죠. 금묘와 시라는. 이 금묘와 시는 시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사람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 성장하고, 늙고, 쇠하는 과정을 인과법에 따라 정리해놓은 일생에 따른 시공간이죠. 거기다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은, 관법은 어떤 시공간이에요? 기준이. 계절이잖아요. 아닌가? 자, 팔자에서 지에서 팔자 속에서 다루는 시공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면 놓고 보면 1. 진행되는 시공간이에요. 이거는 뭐죠? 금묘하실이죠. 2. 정지된 시공간이에요. 이건 뭐죠? 네, 계절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미호를 태웠죠. 그럼 내가 개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개수는 어떤 수예요? 무덤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나 죽을 때나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이건 정해진 시간이에요. 계절이라는 시간에 의해서. 근데 내가 금, 묘, 화, 실이라는 진행형의 시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 시기에 있는 개수는 묘의 시점에 있었고 화와 실의 공간에 어떤 결과로서 영향을 주겠죠. 일리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사람이 태어나 죽는 인생사와 정확하게 결부되는 시공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결국 사주라는 거는 계절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던 오행들이 의미를 가지고 상태가 규정돼요. 이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겪는 시기는 진행되는 시공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게 금묘시기예요. 동양학이 위대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 동양학이 위대성이 하나가 뭐냐면, 음양론 항상 두 가지의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쉽게 하는 얘기를 빛을 파도에 입자라고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정지되어 규정된 시간하고 움직이는 시간 개념을 동시에 써요.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사병사에 따라 진행되어가는 시간의 개념 플러스 그 순간에 타고난 오행의 양과 질을 규정하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태어난 순간 정해진 몇 월 며칠생으로 정해진 오행 양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정지된 시간의 개념을 동시에 쓰거든요. 수없이 많은 이거죠. 굉장히 거의 영겁의 세월에 가깝도록 윤회하는 자연계의 순환에 있어서 고작 인생 60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게 없겠어요. 얼마나 찰나겠어요. 하여 순간적으로 정지된 개념의 오행의 양을 잡아도 무리가 없어요. 영겁의 자연을 순환차기에서.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영겁의 시간이자 무한의 시간이고 절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그 시간 흐름에 따라 오행이 늙어가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동양학의 위대함은 이런 데서 나와요. 가치관의 변조이자 세계의 확장을 시켜주는데 너무 뛰어나죠. 자, 이 공간이 그러면 이런 공간이 이 시간의 개념이 그대로 확장돼요. 사주를 지배하는 시간은 진행되는 시간과 정지된 시간이라는 느낌 확실히 인지하시겠어요? 그렇죠? 왜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지의 세계, 간의 세계, 시공간이 만나서 이 3차원이 만나는 이 추도를 그려주겠죠. 왜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주의 구조라는 거는 여기에서 철저히 지배받으시면 돼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개의 차원이 만들어내는 그림을 볼 거예요. 자, 선생님들 프랙탈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네? 프랙탈 이론이 뭔지 아세요? 프랙탈 이론이라고 들어보시면 돼요. 무늬가 반복되는 그런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프랙탈 이론이 되게 재미있는 이론이거든요, 선생님들. 이거는 오늘은 제가 사주를 보는 방법, 사주를 푸는 관법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자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법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프랙탈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1번이 자기유사성이에요. 이 순환성이에요. 근데 이 프랙탈 이론은 자연계에서는 관찰이 되거든요. 자연계에서는 관찰이 돼요. 근데 순수 수학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정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자연계에서는 존재하는데 순수 이론의 세계에서는 이게 존재할 수 없어요.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자, 그러면 자기 유사성은 뭐냐라면은 예를 들어 저기 인간 건도는 여기 있잖아요. 1970년 제 정보가 70년 7월 9일 양력 기준으로 22시 한 2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아버지 증언이 있었어요. 남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 사주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에서 발견된 하나의 패턴이 자기 유사성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자,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죠? 그럼 사과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과를 이루는 원소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기 유사성이에요.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를 이루는 원소나 원자, 분자들도 사과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즉, 극히 미미한 면적의 모습이 자기 전체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유사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데 그 동일한 패턴이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자기유사성을 말, 즉 전체의 모습이 부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자기유사성이거든요. 이것이 즉 전체와 닮은 부분이 무한히 반복돼서 전체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프랙탈이라는 게 발견된 게 영국의 그 해안선의 모습을 설명할 때 나온 이론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 이제 파도가 이렇게 막 치는 해안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봐도 이 곡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전체가 예를 들어 이런 해안선이 있다. 전체 길이가 10km다. 근데 아주 여기도 응? 한 10m만 끊어봤는데도 전체 선과 유사한 해안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1m를 끊어봐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정 단위로 들어가면 전체의 모습이 부분의 모습이 되고 이 부분의 모습은 다시 무한히 반복하여 전체를 이룬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영국의 해안선을 연구하다가 뭐 프랑스 학자인지 영국 학자인지 같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이에 발견한 건데 이게 이제 프랙탈 이론이에요. 이것이 저는 사주를 볼 때 제가 늘 가끔 이런 말 하죠. 사주는 패턴이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은 정말 싫죠. 사주는 진보다. 어지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 성공한다. 그죠? 근데 20년 동안 사주를 봤더니 수학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 프랙탈이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치워봐. 이걸 사주를 했어요. 아무나 가지고 올리세요. 개명 신유 문술 임술요? 예, 문술 개명 몇 세십니까? 예? 남자분인가요? 남자고 3세 때문에 51세. 오시나요? 자, 이 사주를 누가 선생님이 올리신 거고요? 예. 예,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지금
예. 궁금하신 거? 아, 이번에 무슨 이제 관리로 다시 임용이 됐는데 얼마나 이래 오래 할지. 그러니까 다른 데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그 관직에 들어가거든요. 관리로 임명됐는데 예, 이번에 이번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얼마나 이제 오래 했지? 얼마나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좀 높은 직급으로 갔는데. 자, 되게 쉬워. 자, 끊고요. 되게 쉬워. 이 사람이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어요. 근데 몇이 있어요? 며칠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알면 더 쉽고요. 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부모님 계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부인은 있어요? 예, 자, 부인이 재성이죠. 네? 예, 예. 재성과 지금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건 관이에요, 그죠? 예. 직이죠. 네. 근데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관직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 아니었죠? 네. 네? 오래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네. 네?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생관. 제가 관을 얼마나 보호하는 측면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재성의 상태, 재성이 그린 어떤 패턴을 잡으면 이 사람의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관직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패턴도 필터 이론처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한 점 시험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재성이 부인이 있어? 예. 이혼하신 거 아니고? 예. 부인이 어려요? 그건 그 집안 사정은 잘 모르겠고 내한테 한번 그냥 친구 동생 선배인데 자주 네, 그래도 만나고 요사주 좀 나중에 내가 답변 드리고요. 딴 사주 올려주세요. 정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면 판단하기 힘들죠? 다른 거 하나 올려보세요. 아, 의뢰 한 3년 하실 거예요. 예. 부인하고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 같은 일을 충분히 경험했을 거예요. 이모. 판단 돼요. 왜냐하면 인류 제로부터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면 관직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가 어려워요. 이모신지 그 전인지인지 확실하지 모릅니다. 여자 19세. 이모신지. 예, 그 전인지 진지를 헷갈리거든요. 어렵다. 가설 하나 설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자, 질문. 내년에 그 지방 교대라도 갈 수 있을지. 지방 교대도 갈 수 있으니까 즉 대학의 간여문까지 문제가 아니라 교대라는 전공을 전공 자기 하고 싶은 전공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죠. 예. 전공은 뭐예요? 식과 관과 이어지죠. 네. 그렇죠? 뭐 학교 들어가냐 몇 등 하냐 문제가 아니라 전공을 할 수 있냐 문제죠. 네. 그렇죠? 식은 뭐예요? 할머니죠. 선생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얘가 오빠가 있어요? 언니 있고요. 네. 밑에 여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나이 차 좀 있고요. 얘 아버지 장남이에요?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아니, 그다음에 얘 키 커요? 예. 네? 170 정도? 아니 여자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가요. 아니 정확한 건 사실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키는 큰 네. 일입니다. 네, 두 번째 딸 좀 더 드릴게요. 아버님이 직장 다니세요? 그 친척 건물 못 관리- 가요. 식이 죄를 공격해 식상 생죄로 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한테 식은 얘 아버지가 죄잖아요. 그렇죠? 식과 얘 아버지 죄 혹은 하고 싶은 일 결과죠. 식과 죄가 유리한 구조를 짜주면 돼요, 안 돼요? 얘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얘 아버지가 어디서 일해요? 쟤한테 얘 식은 쟤한테 뭐예요? 식상생자니까 인이잖아요. 친척 건물 대신 관리해주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권위 있는 직업이나 직장이라고 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힘들어요. 원래 아버지가 직장 다니셨는데요. 반드시. 얘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 곧잘 했던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내가 전교에서 10등 가는데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집안이라는 방산 쪽이라는 그렇죠. 이후에 어쨌든 힘듭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가 직장 다니다가 몰락한 지 4년에서 6년 정도. 아니 몰락한 게 아니라 간염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몰락이든 뭐든 그렇게 된 지 4년에서 6년 정도. 저도 중학교 1학년이나 늦어도 2학년쯤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식재가 어우러지지 않는 패턴이 보여요. 이거는 이 친구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진로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더 나이 많은 사람 걸로